대학생들의 팟캐스트 더 뮤지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호스트 엄지호입니다. 더 뮤지엄 팟캐스트에서는 매주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거두절미하고 자기소개를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호 씨의 대학 친구이자 옆집 친구인 강예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뭐죠? 저는 인간관계 및 친구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통은 게스트분들한테 제가 이제 서현 씨도 그렇고 이제 에피소드 1에 나왔던 예종 씨도 그렇고 제가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연을. 근데 예림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많을 것 같기도 했고. 그래요? 뭘 부탁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주제를 골라달라고 좀 여러 가지 옵션을 드리긴 했지만 골라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고른 이 인간관계에 대한 주제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너무 좋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 비단 새내기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특히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를 맞아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도 오늘 그럼 열심히 입담을 털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질문 먼저 드리고 싶은데 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도 실은 인간관계가 처음부터 생각난 게 아니라 이제 지호 씨가 무슨 주제를 갖고 얘기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뭐에 대해서 진짜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해 보다가 실은 처음에는 연애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좀 일단 지호 씨한테 연애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네,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그렇다면 연애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인간관계 얘기를 해보자. 왜냐하면 저는 일단 그냥 사람들을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좀 다양한 친구들, 다양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조금 재밌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인간관계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제 저번 주 에피소드를 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결혼이 나왔잖아요. 네. 사실 원래 계획은 연애를 담당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그 순서가 연애, 결혼이 가는 게 죄송합니다. 맞잖아요. 근데 연애 주제에 대해서 잠깐 부탁드릴까 생각을 했던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예림 씨였는데 근데 이게 그 결혼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는 물론 제가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이게 결국엔 그러니까 꼴인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사귀어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물론 뭐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렇게 이겨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연애 얘기는 뭐 이렇게 됐는데 안 됐다. 이렇게 됐는데 안 됐다. 네, 좀 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제 전 남자친구는 얘기했다가 근데 제 전 남자친구는 좀 달랐거든요. 이러면서 하면은 제가 생각해도 그 연애에 대해서 설명하시려면 정말 용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근데 또 오늘도 이제 연애 또한 인간관계의 하나이니까 뭐 그 얘기도 조금씩 나올 수는 있겠죠. 맞아요. 뭐 오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시간 지체하지 않고 왜냐면 금방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오늘 9시 반 전에 녹음을 끝내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체하지 말고 후딱 질문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 말해주세요. 네, 일단은 그 얘기를 먼저 하면 좋겠네요. 대학교와 고등학교 인간관계가 어떻게 달라진 것 같나요? 저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인간관계가 저는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 친구들이 더 좋다 전혀 아니고 물론 대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다 좋죠. 근데 고등학교 때에서는 일단 다들 어리고 미숙하고 또 저는 고등학교가 엄청 작았거든요. 제 반에 저 포함해서 한 8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미숙하고 어린 아이들이 8명끼리 이렇게 매일매일 서로 붙어있고 막 마주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고
있고 이제 마찰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고등학교 때는 정말 이런저런 드라마가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대학교를 오면 이제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친구보다는. 그래서 저는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막 좀 어린 마음에 이 친구가 내 베프야. 내 베프면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랑 막 놀 수 없어. 막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랑 조금 친해지면 막 좀 질투하고 막 야, 너 내 베프라고 했으면 왜 쟤랑 같이 놀아?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맞아요. 막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러니까 그런 방면이 있었으면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터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대학교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좀 마지막에 훈훈하게 마무리를. 네네네, 좀 저를 의식한 것 같은데. 아니, 약간 대학 친구들을 의식하고, 왜냐면 보고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대학 친구분들 네, 아닌가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좀 훈훈하게 마무리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학 친구와 고등학교 친구의 가장 큰 차이는, 대학교의 인간관계는 본인의 선택이 조금 더 관여하는 비율이 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구성되는 가장 큰 요인은 거리잖아요. 그죠. 가까이 사는 사람들끼리. 그렇죠. 그냥 비슷한 같은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끼리 이런 느낌인데, 대학교 가면은 물론 같은 과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른 동아리 사람들, 다른 학교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학교가 대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직장인이라던가 맞아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 이 사람이랑은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게 조금 더 고등학교 때보다 자유로워지는. 네. 그래서 조금 대학생이 되어서 인간관계를 더 힘들어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이제 정말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본인이 힘들었던, 대학교에 와서 만났던 좀 힘든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힘든 종류의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막 어떤 친구랑 이제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전시회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요? 전시회 얘기가 전시회. 나왔어요. 어떤 이러이러한 전시회가 있더라. 그래서 그 친구가 그냥 뭔가 뭐 나중에 우리 여기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이제 좀 그냥 흘려 말한 거죠. 뭐 실제로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거 있었으면 재밌겠다 막 이런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그 전시회를 이제 다른 친구랑 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뭐 실은 제 잘못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전시회를 같이 가자고 했었던 순간에서 제가 그래 좋아 라고 말했었고, 그 생각, 그러니까 약속을 좀 쉽게 생각했던 저의 잘못도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말 그냥 흘러가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친구랑 갔는데, 그 다른 친구가 그 처음에 전시회를 같이 가자고 했던 친구가 너무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애매했었는데, 그러니까 막 내가 이걸 설명해줘야 되나? 나는 실은 너가 이렇게 흘려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너가 이런 얘기를 전에도 했었는데 우리는 그런 거는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할까 했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사과하고 그냥 풀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게 100% 답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친구의 그 대화 스타일이 그런 거고, 제가 그 친구의 그런 스타일을 이해 못 해준 거이기 때문에 일단 사과를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이 친구의 스타일을 기억하는 게 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렇게 마무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힘들었던 네. 인간관계의 상황은 좀 예림 씨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난 건데, 저는 대화를 정말 중요시 하거든요. 그냥 말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냥 관계에 있어서도 네. 그냥 말로 하는 대화뿐만 아니라 소통을 정말 중요시하는데 가끔은 사람마다 그 트러블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죠, 그죠. 근데 저처럼 이제 소통으로 푸는 것이 좀 어색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둘 사이에 분명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 어색함을 뛰어넘어서 네. 소통을 하고 싶고 너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걸로 넘어가지 못할 때 회피하려는 상황일 때 그때를 저는 그런 상황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좀 저도 이제 소통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서 조금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도 지호 씨한테는 이 사람이 그러한 어색함을 이겨낼 만큼 이겨내고 싶은 만큼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그런 걸 피하고 싶어 하니까 좀 아쉽고 좀 실망스러운 마음도 있었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인간관계가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내 선택에 달린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죠. 거기서 제가 그냥 어색한 채로 두면은 그 관계가 거기서 멈추는 거고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만큼 소중해서 내가 말을 꺼낼 정도로 그 사람이 소중하다면은 이제 그 관계가 아마 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성장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변화가 있겠죠. 지호 씨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딱 지금 생각난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제가 지호 씨 관련한 에피소드예요. 기억나시겠죠?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제가 1학년일 때 이제 지호 씨와 친한 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같이 놀았던 친구들. 그리고 지호 씨와 이제 안정빈이라는 오빠, 다른 오빠와 이렇게 친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친하게 행복하게 지냈다고 막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지호 씨와 그 오빠가 저를 이제 그 1층, 그러니까 친교실이라는 어떤 그 기숙사의 로비에 있는 방에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아, 예림아, 뭔가 할 말이 있다 하고 이제 불렀어요. 근데 저는 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던 것 같아요. 랄랄랄랄랄랄라 뭐또 놀까? 오늘 뭐 하고 놀까? 랄랄라 하고 갔는데 뭔가 두 명이서 엄청 심각하게 막 엄청 우울한 표정을 각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 어떤 일이 생겼나? 뭐 누가 뭐 어떻게 뭐 잘못했나? 그래서 딱 왔는데 그 지호 씨와 정빈 오빠가 그때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가 너를 정말 좋은 친구로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솔직히 친구로서 너와 친구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다면 너가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킨다는 것이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너가 다른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의 그러한 친구 관계나 너의 그런 reputation 를 망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해준다. 정말 시간 약속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처음에는 조금 충격을 먹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실은 제가 시간 약속을 잘 못 지킨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유전이에요. 저희 엄마가 정말 시간을 잘 못 지키세요. 정말 항상 심지어 교회도 항상 늦으셔가지고 아빠가 엄청 그러니까 진짜 한 10년 동안을 계속 화내시다가 그 이후 10년 동안은 그냥 포기하셨어요. 먼저 가세요. 교회. 먼저 가시네. 기다리시는 그냥 포기하세요. 그래도 제 탓이죠. 시간 약속을 잘 못 지키는 거. 근데 이제 대학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정말 좀 거리를 두고 서로 편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쓴 말을 해준다? 이렇게 듣기 안 좋은 말을 해준다는 게 당연히 뭐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근데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고맙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불편한 말을 해줄 만큼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고맙다고 말해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똑같은 그러세요? 그거예요. 네네. 네. 왜냐면 그 이후로는 딱히 별 그런 모먼트가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네네네. 그죠. 근데 그쵸. 그거는 이제 뭐 이제 약간 훈훈하게 마무리하려는 건 아닌데 그거는 이제 근데 예림 씨가 그거를 되게 잘 대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 포응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아닌데? 이러면서 화를 내거나 한 게 아니라 그걸 되게 좋게 받아들여준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고민을 그때 눈치채셨겠죠. 저희도 고민 진짜 많이 하고 말을 한 거였는데 그쵸. 저희는 그때 선택을 한 거죠. 그때 만약에 강예림 씨에 대해서
걔는 그런 애인가 보다 하고 그냥 거기서 선을 그을 거였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네. 이제 강예림 씨랑 오래 친구로 지내고 싶으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아유, 무릅쓰고 네. 얘기를 한 거겠죠. 감사합니다. 제가 실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도 시간 약속을 그렇게 잘 지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지호 씨나 정빈 오빠를 만나는 그 약속 그 날에는 괜히 그게 더 의식돼가지고 막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하면서 좀 일찍 준비하려는 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4년 전입니다. 와, 벌써 4년 전이에요. 4년 전입니다. 사실 좀 가물가물해가지고 네네.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조금 말씀드린 그냥 건데 훈훈하게 네. 저희 기억 속에서 조작되는 걸 네. 수도 있지만 뭐 네. 아무튼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런 좀 선택의 순간, 관계에 있어 선택의 순간에 잘 어울리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인간관계 관련해서 명언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가장 공감하는 글귀나 아니면은 좀 이거는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문구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뭐 공감하는 글귀나 명언은 너무 많아서 뭔가 하나를 특정짓기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들으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명언 중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하나 있다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적당히 친한 친구들은 예를 들면 머리를 새로 하고 왔다 하면 막 칭찬을 해주는데 찐 친구들 욕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친해야지 그런 쓴말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친한데 그러니까 쓴 말 별로 그러니까 장난으로도 듣기 싫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관계가 조금 이상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욕은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한 번 그렇게 관계가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욕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다라는 게 이렇게 형성되면 그 패턴을 깨기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사람에게 오늘 어떤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 관계는 실은 서로 칭찬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계속 그런 사이클이 깨지지 않게 돼서 좀 건강하지 않은 그러한 소통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찐 친구들은 욕도 칭찬도 진심으로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거기서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막 욕을 한다가 포인트라서 진짜 친구라면 욕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서로한테 진솔한 네, 맞아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뭐 실은 뭐 편견일 수도 있지만 이게 여자 사이에서는 조금 더 쉽게 칭찬을 서로 해주고 하는 것 같은데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관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막 칭찬해주기 좀 남사스러우니까 괜히 막 에이 뭐야 막 너는 막 정말 거지 같다 막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 이거 진짜 공감돼요. 그죠. 저는 이제 뭐 여자 친구들도 많지만 이제 강예림 씨도 그렇고 근데 남자 친구들이랑은 조금은 어려움을 느끼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좀 섬세한 편인 것 같거든요. 그죠, 맞아요. 저는 되게 별거 아닌 거에도 상처받고 좀 그런 편인데 그거 찌질한 스타일 아닌가요? 그건? 근데 네. 이제 확실히 우리나라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남자들끼리의 우정은 좀 오글거리면 안 된다. 네, 맞아요. 이런 선입견이 조금은 있어서 남자들끼리 괜히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괜히 좀 툴툴거리면서 말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여자들끼리는 친구야 사랑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사실 제가 생각해 남자들끼리 사랑해라는 말을 하는 거는 거의 못 보죠. 진짜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네. 남자들끼리 팔짱 끼는 거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연구가 있어서 그죠. 여자들끼리의 친구 관계가 조금 이성적인 관계랑 비슷한 형태를 띈대요. 남자는 조금 다르대요. 그게 생물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회적으로 그렇게 형성된 건가요? 복합적이겠죠. 근데 이제 남자들은 이제 좀 이제 생물학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이제 경쟁자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자들끼리는 그래서 네. 친구 관계에서 질투를 느끼거나 아니면 스킨십에도 거부감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여자들끼리 화장실 같이 가고 팔짱 끼면서 다니고 해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이제 남자끼리 팔짱을 끼고 사랑해 사랑해라고 말을 하면은 좀 이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좀 그렇다는. 그죠. 근데 뭐 아무리 뭐 사회적 뭐 생물학적이라고 해도 이제 뭐 21세기잖아요. 뭐 맞아요. 서로 좋은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솔직히 칭찬은 해줘도 모자란데 네, 욕보다는 칭찬을 더 서로 많이 해주는 그런 관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마무리네요. 저 마무리 잘하죠. 네, 그리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저는 이거를 조금은 한 90% 정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기운 빠지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빼버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저는 보자마자 생각이 났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기운 빠지는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상황이 그런 상황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최대한 제 얘기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거든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 같이 이제 기운이 빠지게 되니까 그리고 저는 솔직히 기운 빠지는 얘기도 그렇지만 항상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힘든 사람 없다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네. 그러니까 뭘 해도 정말 제가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한 2명 정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정말 이 사람이 계속 자기 얘기만 할 수 있을까라고 그러니까 뭔가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은 그 친구를 만나서 진짜 나는 내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보자. 이게 그래도 대화가 되는지 한번 보자 했는데 정말 2시간 동안 제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 친구 얘기만 계속했어요. 전 옆에서 그렇구나. 오 대박 이렇게 이제 얼마나 하나 보자. 네네네 바람 넣어주는 건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친구를 만나는 게 엄청 꺼려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유독 심한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인간 본능 중에 하나래요. 맞아요. 요거 실험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실험을 했었대요. 실험자들한테 각 초이스를 주는 거예요. 본인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이야기에다 가격을 매긴 거예요. 뭐 지금 대선에 관해서 본인의 의견을 논하시오. 뭐 $5. 아니면은 뭐 자기 친구들 중에 뭐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군지랑 이유를 말하시오. 뭐 몇 달러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내고 지불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얘기를 하면 돈을 주는 거죠? 네네. 그럼 이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야기를 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보다 본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돈을 더 적게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돈을 좀 더 적게 받더라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굿플레이스라는 드라마 아세요? 저 굿플레이스 정말 좋아해요. 혹시 시즌 4까지 다 보셨나요? 아니요, 한 3편 봤어요. 3편 봤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천국에 관한 좀 현대적으로 해석한 천국에 관한 드라마인데 여자 주인공이 원래 천국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눈에 띄는 거죠.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주변에서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너는 너 얘기밖에 모르잖아. 그 사람이 거기 있은 지 한 3일 됐는데 너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는데 라고 말하니까 그 주인공이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생각이 났는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우리 모두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으니까 맞아요. 자기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으면은 상대방 이야기를 조금 들어주려고 하는. 맞아요. 그렇다고 하기엔 제가 지금 말을 너무 많이 근데 했나요, 이게 그러니까 방금 또 본능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했던 그 소통이라는 것도 이제 스킬인 이유가 저희의 본능이 이렇게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싶어하는 것이지만 그 본능을 이기고 제대로 된 원활한 소통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아닐까요? 본능에만 충실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고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 이기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요? 되게 마무리 멘트스러운 코멘트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금예림 씨의 아름다운 멘트와 함께 저희가 또 이제 1부 녹음 마무리 시간이 됐으니까 저희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쉬고 오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We're back. 네, 그럼 저희가 좀 부정적인 인간관계 말고 네, 긍정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왜냐면 사실 저도 그렇고 강예림 씨도 그렇고 ENFP들은 좀 사람 만나는 맛에 그죠. 사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최고예요. 그쵸. 사람 진짜 상처 받고 받아도 네, 사람이 최고예요. 사람 결국엔 사람이 결국은 최고예요. 사람이에요. 진짜. 네. 그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MBTI 검사했는데 네. I가 나왔거든요. 살짝 그러셨어요? 49% 이 정도로. 네. 지금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엄마한테 나 INFP로 바뀌었어 이러니까 네. 어머니 심리학과 그거 하셨거든요. 공부하셨거든요. 그러시구나. 엄마 네. 코웃음을 치시더니 너는 아이 아니야. 이러면, 아니야 나 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 인간관계 상처받아서 그래. 금방 돌아오게 돼 있어요. 거의 전보시듯 너무. 네, 돌아왔습니다. 아, 네. 아, 축하드려요. 방학하니까 축하드려요. 학기 중에 좀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고 이래가지고 아, 또 격리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 그죠. 송도 좀 멀죠. 아무튼 그러면은 긍정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네. 이 사람은 진짜 진국이다 라고 느꼈던 적이 있나요? 이 사람은 정말 진국이다. 진국인가요? 진국인? 진국이죠. 진국인 것 같아요. 진국이죠. 진국이죠. 진국. 저는 그러니까 이게 딱히 인간관계와 관련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방금 정빈 오빠 얘기를 해서 그런지 저는 그 안정민 씨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정말 저 사람은 그 호구가 되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관계 관련 명언에 대해서 생각해 좀 유명한 게 그 계속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는 줄 안다. 그러니까 그쵸. 계속 주기만 하면 호구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맞긴 맞아요. 이렇게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그렇게 착하게만 살면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걸 맞서면서 아니야 그래도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착하게 살 거야 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참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제 주위에 좀 몇 명 있긴 있지만 방금 바로 생각났던 거는 정빈 씨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현실 앞에서 막 그 호구가 되는 거를 좋아한다, 호구가 되는 거를 힘들어하지 않는다, 이건 전혀 아닌 것 같고 그 정빈 씨도 최근에 또 정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던 순간들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버둥 치는 모습 자체가 저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정빈 씨 언급 너무 많이 돼가지고 한번 팟캐스트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하세요. 정빈 형은 1학년 때부터 그걸 되게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희의 가치관이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네. 이것도 인간관계라기보다는 조금 또 넓은 텀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 가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착하게만 살면은 손해보는 것만 같은 그죠, 느낌이 들 그죠. 수 있어요. 많죠, 그런 순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뭐 비대면 시험으로 봤을 때 남들은 다 막 부정행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정직하게 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인 예일 수도 네, 있죠.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수도 없이 오는데 저도 항상 힘들죠.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중함이 승리한다고 믿어요. 저는 멀리 봤을 때. 맞아요.
그러한 선택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쌓여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선택들이 쌓일지는 그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잖아요. 정말 진실한, 진중한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좀 치졸하고 쉬운 선택을 할 건지.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신념을 지키고 있는데 오.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빈이 형도 4년째 힘들어하고 있는 걸 보면은 네. 이게 그냥 평생 이렇게 고뇌하는 게 숙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그렇게 구무부투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네. 누누이 말하지만 에피소드 시즌 1 에피소드 1에 Another Traded Honesty. 네. 무조건. 지호 씨는 이제 진국이라는 진국인 사람이 참 말이 안 나오네요. 지호 씨는 어떤 사람들이 진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네. 기껏 말해놓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 사람 자체를 잘 많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낮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은 다 쓰레기야 이게 아니라 다 나약하고 다 약점이 있고 완벽한 사람은 절대 없고 네. 누구나 약점이 있고 그리고 그 약점이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애초에 사람한테 막 이 사람 진짜 괜찮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괜찮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네.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 네.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고로 강예림은 진국이다. 그러니까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릴 때 주저했던 이유가 아유 기분 좋아지네요. 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실까 봐 그랬던 건데 아니 이건 근데 강예린 씨가 얘기하기 전부터 네. 팟캐스트 준비했을 때부터 생각하던 얘기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른 게 다 잘 맞아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신념이랑 또 좀 관계가 있어요. 누구나 불완전하고 누구나 flaws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죠. 그걸 극복하는 게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죠. 본인의 잘못일 수도 있고 본인의 다른 사람과의 다름으로 인해서 빚어진 트러블을 현명하게 해결할 줄 모르면은 그냥 인간관계가 거기서 딱 멈춰요. 딱 그 정도인 사람인 거예요. 좋을 때 잘 지내는 거는 진짜 너무 쉽거든요. 그죠. 너무 쉬운 그냥 재밌잖아요. 그냥 특히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죠. 안 좋을 때를 이겨낼 줄 아는 그런 인간관계가 진정한 성숙한 인간관계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저도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못 믿는다 뭐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저는 그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그 제일 현명하게 인간관계에서 그 행동하는 법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에서 가져야 하는 태도는 결국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 사람을 그러니까 서로를 100% 이해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다른 그 친구가 아무리 친해도 다른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제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그 다름을 그 가치관을 내가 다 이해해주고 다 포용해줘야 되는 게 친구의 몫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공통점과 다름 사이에서 그 두 개의 달을 즐기고 그 두 개 사이에서 재미를 찾는 게 친구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 그 친구가 나를 다 이해해주고 나와 정말 100% 맞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를 하는 만큼 더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즌 2의 취지가 좀 후배들한테 해주는 아니면 대학생들에게 해주는 그런 선배로서의 조언? 네. 뭐 저희가 뭐라고
그런 조언이 컨셉인데 네. 저는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동생들이나 네네. 정말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네. 연애도 어찌 보면 인간관계의 정말 그죠. 가장 깊은 인간관계 중에 하나니까 너무 좋은 인간관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줘요. 완벽한 사람은 없고 언젠가는 그런 힘든 순간이 올 텐데 그걸 맞아요. 이겨내는 게 정말 그 핵심이다 맞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름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건강한 인간관계의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요것도 되게 많이 나온 키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네. 손절, 걸렀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네. 하죠. 뭐 필터했다 네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사실 되게 무거운 단어예요. 맞아요. 인간관계의 끝인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일단 저는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단어 자체, 그 현상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다면 너무 쉽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 단어가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서 뭐 TV에서 뭐 대숲 사연에서 막 이러한 뭐 친구 관계에 대한 사연이 올라오면 이제 그냥 시청자들, 그냥 다른 사람들,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너무 쉽게 손절해라, 헤어져라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절이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한 관계를 끊어내는 건데 그게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이 손절하라고 말했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 손절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면 손절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서서히 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고민하는 이유가 이제 친해서 정말 소중했던 사람이라서 그런 친구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더욱더 노력해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신중한 대화가 필요하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정말 나는 노력했고 나는 계속 얘기를 하려고 했고 이러한 문제점, 이러한 것들을 지적했고 나도 이제 그러니까 그 친구의 얘기를 수용하려고 했는데도 바뀌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손절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손절을 선택한 게 아니라 둘의 합의로 인한 관계의 끝맺음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혼자서 그러니까 노력을 했으니까 서로의 이렇게 인터랙션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없이 그냥 혼자서 괜히 이런 노력을 하는 건 이런 그러니까 껄끄러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좀 힘들어서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한 번에 확 끊는 것은 용기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살짝 비겁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회피에 네. 가까울 수 있죠. 맞아요. 예림 씨가 되게 잘 짚어주신 부분이 있는데 손절이라는 거는 이제 어원을 생각을 해보면 끊어낸다는 거잖아요. 끊을 네. 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끊어낼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막 모르는 사람을 손절했다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어제 소개팅한 사람 손절했다. 그거는 애초에 산 적이 없는 걸 팔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보통은 그 네. 손절이라고 표현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손절이라는 건 확실한 액션인 거잖아요. 네, 그죠. 합의하에 너랑 나 이제 그만 연인 헤어질 때처럼. 근데 보통 친구 관계에서는 그런 말이 오고 가지 않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상대방한테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그건 손절이 아니죠. 상대방은 손절 당한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절이라는 단어가 너무 가볍게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대면할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 확실한 손절의 그 과정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랑 친해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만약에 억지로 안 맞는, 더 이상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더 이상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은, 시간과 애정을 투자하고 싶지 않게 되었으면은 억지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지금까지 쌓아온 게 있다면은 그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아까 제가 표현하고 싶던 단어가 그거였어요. 잠수였어요. 네, 잠수 나쁘죠. 네. 연인 관계에서 연인 관계에서만 잠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친구 그죠. 관계에서 네. 잠수를 탄 거잖아요. 잠수 탔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손절이라고 부르는, 그건 잠수고, 손절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부르고 있잖아. 손절해도 되는데 잠수를 타지 마시고 손절을 해라. 손절을 신중하게 하고 해도 되는데 신중하게 해라. 다만 잠수는 타지 마라. 잠수는 타지 마라. 잠수는 타지 마라. 네, 여러분. 애초에 인간관계를 쌓는 거를 신중하게 뭔가를 허겁지겁 쌓아서 여기 아닌데 라고 다시 그 관계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어찌 보면 손절은. 네. 그런 게 만약에 두려우시다면 인간관계도, 다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 속도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문제들을 많이 겪고 계신다면. 맞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그럼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평소에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 되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그런 중요한 그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친하다고, 정말 잘 맞다고 느껴지는 순간순간들은, 그러니까 그 개그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개그 코드가 잘 맞아야 된다, 막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네, 그 개그 코드에서 그러니까 수위라고 말하면 조금 이상한데 어느 정도 섬세함의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개그라고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그 정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예를 들면 나는 이게 웃겼다고 막 말했는데 그 상대방이 정색하면서 야 그거 완전 인종차별이야. 막 아니면 막 예를 들면 이러면은 물론 제가 그런 정답을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로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한 제 주위 친구들의 그러한 정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정도를 지키면서 그 사람들과 그러한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딱 저와 그 정도가 맞는 사람을 맞으면 그런 걸 그러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조심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프리하게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안 맞으면은 서로 힘들어요. 네. 한쪽은 진지충이 되고 네, 맞아요. 반대쪽은 선비가 되는 거니까 인간관계에서 제일 잘 맞아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개그 코드, 분노 코드, 감성 코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그 코드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일상이 개그거든요. 저는 항상 누군가랑 대화하면은 그 사람을 웃기겠다는 웃기고 싶어하는 그런 이상한 사명감이 있죠. 지호 씨가. 그게 거기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대화를 할 때. 이 테니스도 실력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잖아요. 네, 티카타카. 근데 이제 혼자서만 계속 서브만 넣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잘 맞는다고 보기가 좀 힘들겠죠?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진중한 포인트도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누구랑 조금 더 그러니까 흔히 말하자면 딥토크? 조금 더 진중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진중한 대화를 나눌 때 이제 다양한 주제가 오고 가고 다양한 말들이 오고 가는데 내가 이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주제,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하고 싶다를 상대가 캐치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말을 이어가는 것,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이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그러니까 막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예를 들면 나는 막 뭐 우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우정에 어제 그
친구랑 싸웠던 것을 이제 예를 들면서 뭐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나는 지호 씨가 근데 그럼 싸운 거에 대해서 더 얘기해줘. 아니면 싸운 거에 대해서 그럼 이건 어떻게 됐어? 라고 이렇게 딱 얘기해주면 그 대화의 흐름이 정말 잘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막 좀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지호 씨가 그렇구나 하고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조금 좀 진 빠지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네, 진 빠지네요. 네, 여기까지. 네, 오늘 들어주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뭐라고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정치적 올바름? 이 대두되면서 네네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이건 괜찮지 않나? 이거는 좀 안 되지 라는 맞아요. 기준이 사람마다 다 정말 다르다는 걸 전 깨달았거든요. 다양한 의견들을 보면서. 그래서 특히 대학교 와서 더 다양해지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접해봐야 하지만 너무 다르면은 깊은 우정을 쌓아가기가 좀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당연하죠. 가치관이 다른 거잖아요. 네, 많이. 네. 맞아요. 가치관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그거는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개그를 칠 때도 그렇고 진지한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은 그러니까 인간관계보다는 이제 그게 소통의 어떠한 그 뉘앙스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은 저는 제일 잘 맞는 사람은 제 동생이거든요. 저도요. 그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이제 서로의 그러한 뭐 역사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걸 다 잘 아니까 이게 선을 넘어도 서로 이게 괜찮은 게 저는 진짜 너무 편해요. 맞아요. 네. 오해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아는 사람이 좀 선 넘는 얘기를 했을 때랑 생판 모르는 사람이 선 넘는 얘기를 했을 때랑 달라요. 네, 대처하는 것도 다르죠. 네. 아예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 텐데 네. 정말 동생처럼 오래 안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얘가 약간 지금 흥분했구나.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아니면은 뭐 그렇게 오해를 하지 않게 되니까. 맞아요. 저도 동생이랑 일단 가치관이 비슷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20년 동안 같이 자랐으니까 그런 오해를 얘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하거나 저를 손절할 순 없잖아요. 동생이. 그죠. 불화설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동생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거는 그렇게 맞는 친구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끝판왕은 동생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저는 그 방금 분노 코드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저는 제 친구들과 분노 코드가 조금 다를 때가 몇 번 있긴 있어요. 막 예를 들면 제 친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뭐 엄청 화난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막 짜증을 낸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게 별로 짜증 낼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만 봤을 때. 근데 저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먼저 호응을 해줘요. 막 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진짜 진짜 짜증나겠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게 실은 그러니까 빈말이 아니에요. 빈말이 그쵸. 아닌 게 일단 그렇게 하면 정말 공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을 먼저 던지. 그러니까 일단 처음엔 그 상황만 보는 거지만 이제 얘기를 더 할수록 그 친구의 그 입장을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들을수록 공감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냥 공감만 조금 더 잘해주면 된다라고 몇 번 느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노 코드가 다르면은 오히려 좀 뭐 물론 화난 상태에서 갑자기 근데 그건 너도 잘못이 있는 것 같아 이러면은 당황스럽겠지만 분노 코드가 막 너무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우 씨가 말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는 공감을 해주되 조금 그 감정이 사그라지면
이제 반대편에서 근데 실은 이거를 이렇게로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이 사람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이거는 오해한 부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맞아요.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분노 코드는 적어도 개그 코드만큼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주셨는데 인간관계 다양한 인간관계들을 맺으면서 깨달은 거는 똑같다고 잘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똑같으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말이 많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은 아무도 안 들어줘요. 서로 자기 말. 네. 오늘 밸런스가 아니요, 저 재밌어요. 네네네. 말이 많은 사람이랑 잘 맞는 사람은 똑같이 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되 적당한 호응을 해주고 개그 코드가 맞는 사람. 맞습니다. 저도 그 방금 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제 동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동생도 제가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도 저와 MBTI가 완전 반대예요. 저는 ENFP고 그 둘은 ISTJ입니다. 그래서 완전 다른데 그 다름에도 네, 그 다름에도 나름의 그 매력과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식성이 완전 한 사람이 고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다 못 먹고 고기를 못 먹고 이런 정도로 극단적인 게 아니면은 생각보다 막 식습관이 굳이 그렇게 비슷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음식에 대해서 되게 까다로우면은 반대쪽이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면은 그러니까 비단 음식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한 사람이 엄청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이 신경을 안 쓰면 훨씬 편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신경을 쓰는 타입이면은 이게 다른 순간 이게 파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예로 든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한 사람이 막 같이 먹는 음식을 시키는데 한 사람이 부먹인데 찍먹인데 둘 다 의견이 진짜 강해서 양보하지 않아요.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처먹이에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상대방이 그 상대방이 부먹이든 찍먹이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뭔가 성격은 다르되 소통 방식은 비슷한 맞아요. 사람들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같아야 할 부분들이 있고 다르면 좋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9시 반에 가시기로 해서 근데 녹화 시간 딱 잘 맞춘 것 같아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그 팟캐스트 들어보면 다들 게스트분들이 다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나는 정말 재밌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재밌을지 잘 모르겠다. 저도 정말 동감합니다. 네, 저는 재밌었고 나중에 이게 조금 더 커졌을 때 또 다시 나와보고 싶네요. 네. 또 사심 채우시려고? 당연하죠. 장비 더 좋은 거 써보시라고. 당연하죠. 아니, 저도 오늘 워낙 또 친한 친구 데려와서 하는 거랑 그냥 진짜 평소 저희 수다 떠는 것처럼 얘기해서 사실 저 얘기하면서 계속 그 생각했어요. 이거 우리는 재밌는데 다른 사람들이 제가 뭐 얘기하는 거 이럴까 봐. 다음번에는 다른 사람들도 재미있어 할 만한 연애 얘기를 한번 잘 필터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은 저희 오늘 더 뮤지엄 시즌2 에피소드 4번 강예림 씨와 함께한 인간관계 주제로 한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녹음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청취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뮤지엄 팟캐스트의 하이라이트 영상은 유튜브에서 매주 월요일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나요? 시청자, 청취자분들한테? 여러분 솔직히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거 편집될 수도 있지만 지호의 팟캐스트는 듣는 것도 재밌지만 출연하는 게 정말 꿀잼입니다. 여러분 출연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요즘 출연하실 분들 찾고 있는데 아, 근데 요즘 이제 또 비대면 언택트 시대이기도 하고 이제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 네, 여러분 많이 출연하세요. 듣는 감사합니다. 것보다 더 재밌어요. 감사합니다.